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기자입니다. 코로나 계속되고 있죠. 걱정들 많으시고. 지금 백신 얘기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백신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좀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그런 인사들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지금 3월 말 그 저점에서 지금 한 40% 이상 S&P 지수 같은 게 올라 있는데, 이게 계속 지탱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에는 이렇게 막 엄청난 자금이 풀리면서 좀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서 이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돈들이 많이 몰렸다면은, 이제 연말까지는 조금 좀 숨고르기 하고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와서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백신 모더나가 이제 오늘이 7월 17일인데 27일부터 이제 3만 명 대상으로 하는 3단계 임상시험, 이게 이제 승인 전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 이제 와튼 스쿨이죠. 제러미 시걸 교수라고 꽤 그래도 월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백신 개발 일정에 자기가 볼 때는 차질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그 선벨트 남쪽에 이제 아시다시피 플로리다 이런 쪽,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가 그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심하거든요. 그 지표를 투자자들이 앞으로 한 2주 정도 자세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점점 정점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다. 조금 좀 이렇게 정점에 가면은 뭔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제 좀 계속 상승세지만 그거를 더 밀어 올릴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렇게 낙관적일까?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고, 한때는 채권왕이라고 불렸고 핌코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채권 펀드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알리안츠로 옮겨서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파이널 타임즈에 최근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코로나 백신에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V자형, 그러니까 급반등 할 거라는 단기적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을 풀고 재정 부양도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현실을 조금 더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직시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경제라든가 기업의 어떤 그 펀더멘탈, 근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자꾸 지금 이제 랠리가 된 증시가 올라가니까 거기 휩싸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치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는데, 그건 자기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정도 연말까지는 더 면밀하게 어떤 기업이면 기업 특정 주식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더 냉철하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짐 크래머라고 CNBC의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도 아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인데, 어떤 지표라든가 주가 지수에 관계없이 빅머니들이 지금 팔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매도자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처지라서 조금 묶여있는 그런 돈들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해라. 그런데 또 늘 나오는 얘기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얘기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 머드릭 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의 CEO가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충격 때문에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회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파산 신청한 회사들이 많았는데 미국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반기가 돼서 하면은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부실 채권도 엄청난 양이 이제 기회가 주어질 텐데, 자기는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기회라고 본다. 자기가 그동안에 쭉 투자를 해왔는데 이 CEO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 그게 그야말로 공격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최대 기회가 된다고 자기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론, 이제 아시죠?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이제 인수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이제 빌려서 이제 빌리는 건데요. 레버리지론이 지금 미국에서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지금 $3조, 우리 돈으로 한 3,6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0년만 해도 한 5천억 달러 정도였고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부실 채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금융 그 채널이 핌코하고 KKR 같은 그 월가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부실채권이 쏟아질 거에 대비해서 부실채권 펀드를 지금 조용히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 은행들도 지금 뭐 JP모건, 뭐 시티그룹, 뭐 웰스파고 같은 큰 은행들이 실제로 그 파산 쓰나미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같은 여신 돈 떼일 거에 대비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또 그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 JP모건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 대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한 100억 달러 이상 설정을 한 걸로 자기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이유는 대폭 줄어들었죠. JP모건 CEO는 지금 침체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본격적인 코로나 충격은 아직까지 자기가 볼 때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서 투자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가운데 그 맥킨지,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주가 지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자체가 허구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S&P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에 비해서 지금 한 40% 이상 이제 올라갔거든요. 맥킨지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제 뉴욕 증시는 S&P 지수가 이제 그 대표 지수인데 상황을 이 S&P 지수 같은 경우가 제대로 그 실물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호텔, 뭐 식당 같은 데서 올해 상반기에 한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정작 S&P 지수에는 그 편입 지수가 그 외식업이라든가 호텔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되고 호텔하고 리조트업 비중은 0.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도 주가 지수에는 이런 게 그 수치상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T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른 쪽, 그 소매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 비해서 실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S&P 주가 지수 비중은 23%니까 이런 그 심각한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충격을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중국도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도 지난 한 몇 년은 중국 증시가 비실비실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이렇게 가장 먼저 경제 회복을 하고 이제 2분기 그 GDP가 3.2% 플러스 성장을 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중국 증시는 당일에 한 4% 이상 주저앉았어요. 지금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 전문가들 분석을 이용해서 중국의 V자형 반등은 이미 끝난 것 같다. 그런 분석들이 나온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GDP 통계치에 대한 그 신뢰도 문제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도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마냥 이렇게 튀는 데 대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 마오타이주 아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 중국 마오타이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귀주, 모태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중국 A 증시의 황제주예요. 이 시가총액이 지금 도요다, 뱅크 오브 차이나보다 더 많다고 같이 평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이 17일인데 어제 이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한 9%, 8% 이상 빠졌어요.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 마오타이주 그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1250억 원이 증발했어요. 하루 동안에. 엄청나죠. 이 바람에 이제 다른 뭐 우량해라든가 다른 그 바이주 주식들도 중국은 이제 10% 하한인데 그것까지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딴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일보가
그 자기네 위챗 계정에다가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술은 마시라고 만드는 거지 투기나 부패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오타이주 주식 이거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마오타이주가 그동안에 부패, 중국 관리들의 부패 뇌물로 많이 이렇게 쓰였다 하는 걸 상기시켰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250억 달러가 날아간 겁니다. 인민일보가 사실은 중국 거의 관영 매체잖아요. 그렇죠. 관영 매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때려잡겠다고 신호를 보낸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국 정부의 그 의지를 반영하는 건 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의 그 차이신이라는 그 중국 그 금융 매체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깔 때는 좀 까는 척도 하는 그런 매체인데 차이신 분석은 중국의 신화통신이 2017년 아시다시피 신화통신도 중국 관영 매체죠. 2017년에 그 당시도 이제 이 마오타이 주식이 너무 빠르게 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때도 이 마오타이 주식이 막 엄청나게 투매가 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가 최근 엄청나게 뛰니까 좀 부담을 느껴서 좀 이렇게 좀 캄다운 시킨 것 같, 그래서 인민일보를 동원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신은 2015년에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거품이 터져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시총이 중국 증시에서 5조 달러 정도가 이제 증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연상을 해서 이제 되새기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제동을 건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트럼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러울 거예요. 우리도 좀 저런 카드 없나. 딱 그냥 이렇게 관영매체 동원해서 하니까 그냥 주식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 대신 또 뭐 아까 누구 말처럼 위기는 기회라고 또 이 와중에 또 마오타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거 마오타이입니다. 없어서 못 먹. 파티도 언젠가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술도 먹을 때 좋고 신나는데 이제 깨고 나면 뭐 머리도 아프고 막 속도 쓰이고 그런 조금씩 그런 이제 새벽의 여명이랄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좀 정신을 좀 차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도 보고 좀 그러는 그런 신호가 조금씩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